안녕하세요. 배터리가 적당합니다. 그 39번 차고 쭉 가면 되잖아. 그렇긴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토바이 순정 쇼크 옵서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정 쇼바, 사제 쇼바, 그 차이에 대해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타시는 바이크 쇼버가 좀 오래됐거나 아니면 너무 물렁하거나 딱딱해서 불편하다, 혹은 좀 더 나은 성능을 원한다 하셨다면 오늘 얘기가 재밌으실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왜 많은 라이더들이 사제 쇼바에 돈을 쓰는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맞아요. 핵심 차이랑 내부 구조까지 보면서 뭐가 다른지, 자, 한번 풀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사람들이 사제 쇼바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주된 이유가 한 4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네네. 첫째가 바로 라이더 체중에 맞는 스프링 레이트 제공. 이거죠. 순정은 좀 평균값이잖아요. 그렇죠. 순정은 이제 뭐랄까 다양한 체중의 라이더를 다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딱 맞는 경우는 드물 수 있어요. 내 몸무게랑은 안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너무 무르거나 반대로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제 쇼바는 주문할 때 보통 라이더 체중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에 맞춰서 최적의 스프링을 세팅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한테 더 잘 맞는 지지력을 얻는 셈이죠. 오, 시작부터 다르네요. 그리고 스프링만큼 중요한 게 쇼바가 움직이는 속도를 제어하는 댐핑. 이것도 차이가 클 것 같은데요. 아, 네, 댐핑.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승차감, 핸들링, 타이어 접지력, 심지어 타이어 마모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게까지요? 네, 쇼바가 얼마나 빨리 눌리고 펴지는지 그 속도를 제어하는 건데 이게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문제가 생겨요. 사제 쇼바는 보통 순정보다 이 댐핑을 조절하는 범위가 훨씬 넓고 또 세밀합니다. 아, 조절 범위. 네, 예를 들어 순정에는 없는 압축 컴프레션 조절 기능이 있다거나 아니면 리바운드 조절 다이얼을 한 클릭 돌렸을 때 그 변화가 훨씬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식이죠. 훨씬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하다. 그렇죠. 내 주행 스타일이나 도로 상황에 딱 맞게 세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거예요. 세 번째 차이점은 정비 가능성이던데요. 와, 순정은 좀 심각하던데요. 네, 그 닌자 500 순정 쇼바 같은 경우 사실 좀 충격적이죠. 정비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싸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 구조라서요. 가스를 빼려면 구멍을 뚫어야 할 정도라니. 맞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도 보통 문제 생기면 교체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올린지 같은 사제 쇼바는 달라요. 처음부터 분해, 정비, 재조립, 그러니까 오버홀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나옵니다. 아예 설계 사상 자체가 다르군요. 네, 쇼바 안에 오일도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고 실이나 부싱 같은 부품도 달거든요. 사제는 이런 걸 교체하면서 좋은 성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조사에서 부품이나 정보, 관련 도구 같은 걸 다 지원해주죠. 보통 얼마나 타면 순정 쇼바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대략 한 2만 마일, 그러니까 32,000km 정도 이상 탔다면 순정 쇼바는 이미 초기 성능 대비 꽤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보다 주기가 짧네요. 마지막으로 품질 차이. 이건 분해된 부품 보니까 그냥 딱 봐도 다르더라고요. 그냥 눈으로 봐도 차이가 크죠. 올린지 같은 사제 쇼바는 정밀하게 가공하고 아노다이징 처리한 알미늄 부품이 대부분인데 네,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렇죠. 반면에 순정 쇼바는 용접하거나 프레스 가공한 스틸 부품이 많고요. 이게 단순히 겉모습뿐만 아니라 작동 정밀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내부 구조 차이가 크다고 하던데요. 아, 네. 그게 핵심 중 하나인데요. 고급 사제 쇼바, 예를 들어 올린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저장 탱크, 리저버라고 하죠. 그 리저버랑 내부 플로팅 피스톤이 있어서 질소가스랑 댐핑 오일을 완전히 분리시켜놔요. 분리한다고요? 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주 격하게 주행하거나 요철이 심한 길을 계속 달리면 쇼바 내부 오일에 거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거품이 생기면 안 좋은가요? 네, 거품이 섞이면 오일이 제 역할을 못해서 댐핑 성능이 확 떨어져 버려요. 페이드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막아주는 거죠. 가스랑 오일을 분리하면요. 아하, 그래서 격한 주행에도 꾸준한 성능을 내는 거군요. 그렇죠. 예측 가능한 성능을 유지해주는 거죠. 근데 순정 쇼바는 이런 구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일이랑 가스가 그냥 섞여 있거나 피스톤 표면 가공 상태나 스프링의 부품 번호랑 레이트 값이 딱 적혀 있는 그런 사소한 디테일까지 전반적인 품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보니 사제 쇼바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모든 라이더에게 꼭 필요할까요? 그건 이제 여러분의 목표, 우선순위, 그리고 예산, 또 지금 타고 계신 쇼바 상태에 따라 정말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효과가 클까요? 예를 들어 체중이 한 90kg 정도 나가는 라이더가 주행거리가 한 1만 마일 넘은 닌자 400 같은 걸로 트랙 주행을 가끔 즐긴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효과가 아주 클 겁니다. 아, 본인 체중에 맞는 스프링 레이트랑 더 좋은 댐핑 성능을 얻으니까요. 네, 맞아요. 코너링도 훨씬 안정되고 제동할 때 바이크 움직임도 훨씬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굳이 비싼 돈 들여 바꿀 필요가 적은 경우도 있겠네요. 물론이죠. 이미 순정으로도 조절 기능이 꽤 괜찮은 뭐랄까 고급 쇼바가 달려있는 바이크라면 개선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고요. 네네. 또 주로 시내 주행만 하고 현재 순정 쇼바에 뭐 큰 불편함을 못 느낀다. 그러면 굳이 사제 쇼바로 바꾸기보다는 차라리 타이어 공기압을 잘 맞추거나 아니면 현재 쇼바의 기본 세팅이라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훨씬 가성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국 무조건 바꾸는 게 답은 아니군요. 그렇죠. 사제 쇼바는 결국 지불하는 비용만큼 더 나은 품질, 그리고 나에게 맞출 수 있는 설정의 가능성, 또 정비의 용이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향상된 성능이라는 가치를 얻는 그런 선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오늘 순정 쇼바와 사제 쇼바 그 주요 차이점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부품을 바꾼다, 이걸 넘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느끼는 여러 감각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단순히 더 비싸고 좋은 부품으로 바꾸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스타일에 맞춰서 정말 섬세하게 조정해 나가는 그 과정? 거기서 얻는 만족감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그 만족감의 가치는 또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